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재용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편하게 쉬고 있는데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있었죠. 가뜩이나 9월 한 달이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한 달이 될 수 있는데 북핵까지 가정이 되면서 시장의 변동성 위험은 상당히 커질 소작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9월 한 달의 매크로 이슈, 그 다음에 관련된 주식 전망, 채권 전망 말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관점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슈를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맞춘 정책과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난 북핵 위험이 되겠죠. 기본적인 골격 자체가 소득주도이고 그 다음에 공정경제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는 내수주 도력을 중장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재평가 기회가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관점에서 들어왔을 때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산 자동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주택시장이라든지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요인 역시 내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장의 증진 효과는 사실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변수는 북핵이 되겠죠. 근데 중국과 미국으로 대변되는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죠. 미국은 김정은 제거를 위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긴장감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 10월에 있을 환율 조작국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지정학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쪽 문제에 조금 더 미국이 집중할 가능성이 있고, 우회적으로 FTA를 통해 가지고 무역 압박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는 중장기 좀 고민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9월에는 미국이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된 트럼프의 정책 불확실성이 야기될 수 있는데, 현재 민주당과 백악관의 간격을 생각해 보면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한도 증액이 9월 내에 깨끗하게 마무리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다 중요한 사실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임시예산 편성을 통해 가지고 협상 기간이 9월 내 완료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셧다운 역시 18번이나 반복되었고 실물 경제 충격을 준 사례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분명한 변동성 리스크인 건 맞지만 이 부분이 경기를 끌어내린다든지 아니면 큰 충격을 줄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가상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오히려 여론의 확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의 헬스케어를 양보한다면 오히려 그 협상의 트리거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통화정책 이벤트도 굉장히 많죠. FRB와 ECB의 그 통화정책 이벤트가 있는데, FRB는 대체수표 축소라는 아이가, 그 다음에 ECB는 테이퍼링이라는 이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9월 대체표의 축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교 사례가 될 수 있는 2006년 BOJ하고는 다른 속도, 굉장히 완만하고 선제적인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텐트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에 재정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지난 2013년에도 이 셧다운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지연될 수 있는 소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이 이벤트를 확인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ECB는 최근 들어서 유로 강세라든지 낮은 물가 압력에 대한 경계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속도는 굉장히 완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FRB와 ECB의 긴축 발작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매크로에서 드릴 수 있는 핵심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주식 전략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9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매크로 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또는 여기에 이제 통화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복합되어 있는 게 9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아무래도 미국의 의회 개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트럼프하고 의회 간의 힘겨루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조금 더 불확실성을 좀 더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조금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미국이나 국내 기업들 모두 다 이익 추정치들이 상향 조정되는 게 상당히 좀 정체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같이 복합될 가능성도 여전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8월 중에도 국내 금융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극단적인 위험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트럼프하고 북한이 대치했던 말전쟁과 같은 그런 이슈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8월 중에 또 하나 생겼던 이슈들 중에 하나가 흔히 얘기하는 통화정책에 대한 이벤트도 미리 맛보기 형태로 잭슨홀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는 과정에서 8월 금융시장의 위험 지표들이 거의 그 이론상 또는 경험상으로 최고 극단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특징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코스피가 좀 확인을 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는 235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PBR이 조금 1배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배 이하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추가적인 매도가 더 나오는 쪽보다는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쪽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좀 지지선을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2300포인트 초반대에서는 한 번쯤 주식의 매수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지지선이 확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국내하고 미국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의 하락.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글로벌 교육량은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특성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제조업들의 가격 지표들이 있겠죠. BDI라든가 정제마진이라든가 화학제품, 철강제품 가격들의 스프레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선이 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디램 가격 자체도 굉장히 높아졌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수출 증가를 통한 매출 증가 그리고 매출 증가를 통한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분명히 좀 시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분기 때 국내 제조업들의 매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한 7% 정도 늘어났죠. 이런 거를 같이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9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흔히 얘기하는 조정을 주식 비중에 좀 확대의 활용 국면으로 좀 이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극단적인 위험 수준으로 갔던 건 실질적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주요국들의 경기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되살아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의 스프레드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국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지수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의 좀 확대 전략 자체가 필요한 시점이 9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권 전략 부분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 8월 말에 이제 8월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의 기준금리의 방향은 인상 쪽일 거라는 그런 인상을 좀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내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주 만기별로 금리 변화를 보시면 10년 쪽 금리가 오르고 대부분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만장일치 동결을 하면서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사실상 단기간 내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거라는 시장의 예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동안에 쌓아왔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좀 허물어지면서 단기 쪽 금리 위주로 하락을 했고요. 초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보험사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통위에서 저희가 그래도 특징적으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그 하는 총재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장기간 지속할 경우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화 정책을 장기화했을 때의 부작용을 언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이후에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일 점검을 마쳤다는 언급, 그리고 현재 부동산 규제 강화가 부동산 시장을 급격히 하락시킬 걸로 보지는 않는다라는 언급 등은 향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한은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번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북한의 불확실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북한이 다시 6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추가로 파리 대책 이후에도 계속 상승할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한은에서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리스크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사실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운 변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일단 KB 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봤을 때는 8월 14일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에 있는 주택 가격이 7월보다도 전월비 증가율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 파리 대책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느냐에 대한 신호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은 일단 단기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의 이번 핵 무기 개발 진전한 정도는 한 개의 도시를 완전히 폭파시킬 수 있는 정도의 시티버스터급의 핵무기 개발로 진전이 되었고요. 한반도의 정세가 불확실성이 고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 약화로 인해서 국제 선물과 단기 채권, 현물 위주로 매도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8월 7일에서 8월 11일에도 북한이 괌을 포격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북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국고 3년 금리가 한 1.84 정도까지 10bp가량 한 3, 4일에 걸쳐서 급반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3년 국제 선물을 외국인이 한 5영업일에 걸쳐서 한 만계약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금리 레벨은 일단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어렵다라는 인식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락 안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레벨상으로도 밑으로보다는 위로 조금 더 룸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벤트가 생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존에 갔었던 1.84 레벨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때보다도 지금의 이벤트가 조금 더 어떤 경각심을 크게 할 수 있는 이벤트라는 측면에서 1.90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4일이 미국 노동절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확인되는 거는 그 미국이 개장이 된 화요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6일에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환율 시장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변동성이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인해서 일단은 북한에 대해서 그 안보리 제재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원유 금수 조치까지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일단 그 언론을 통해서 원유 금수 조치에 대해서 중국이 전격적으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보다 의미 있는 제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9월 9일 건국일까지도 추가 도발 가능성 등 열어둔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노출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긴 시계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는 국고 3년 1.90 정도는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충분히 반영한 레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어떤 금리 반등의 시점을 매수 시점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북한과 관련된 변동성 리스크는 어쨌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불편한 심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희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세 판단을 보시면서 투자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